네, 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오늘은 매일사절 7번째 시간입니다. 혐오 발언 쏟아낸 이루다와 AI 윤리 불감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혐오라는 말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를 혐오라고 하고, 발언이라는 거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루다라는 소프트웨어이지요. 그리고 AI라는 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 해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고, 윤리 불감증이라는 말은요, 그 뜻은 그래요. 감각이 둔하거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일입니다. 못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AI가 윤리적으로 별로 감각 없이 심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불감증이라 그러고, AI가 윤리적으로 뭔가 비윤리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혐오 발언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AI가 윤리적으로 불감증을 느껴서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쏟아낸 소수자 혐오와 성희롱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네, 챗봇은 채팅하는 로봇이죠. 채팅 로봇의 약자겠고요. 소수자란 말 여기 보세요. 여기 소수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글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 등 소수자에 대한 거니까 국어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내용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좀 참고 끝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르는 말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소수자, 성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 등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혐오라 그랬죠. 그리고 성희롱 발언,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렇게 성희롱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이라는 거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파문이라고 할 때는 좀 부정적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를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2020년 12월 23일을 말하는 거죠. 이루다는 가입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픈 도메인 챗봇이다. 이루다의 서비스를 이런 서비스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4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단한 인기네요. 그런데 하면은 좀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유색인종이란 말은 우리가 흑인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말하는 거죠. 이상하게 발기는 아닙니다. 참 그래요.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이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무리라는 말은요, 여기 뜻 적어 볼게요. 주로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데, 어떤 사람 또는 단체의
한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논평하는 상태를 무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이 비었다라는 말은 뭔가 구설수에 올랐다. 누군가가 뭐가 문제가 있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문이 확산되는 거랑 물을 빚었다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파문이 확산된 거랑 물이 빚었다랑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어에서는 앞문단의 앞에 있는 이 말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내용인데도 표현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발회사인 스캐터랩은 11일 밤 2021년 1월 11일입니다. 특정 소수 집단의 차별적 발언한 사례가 생긴 것에 사과드린다. 서비스 잠정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중단하고 할 일이 아니라 이 사설에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해봐야 할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겠다는 거죠. 어떤 논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보시죠. 저 스캐터랩은 이전에 내놨던 메신저 서비스에서 확보한 연인 간의 대화 데이터 100억 건을 이루다에 학습시켜 최대한 사람을 담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방대하는 많은 데이터를 추상화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자동학습 능력을 통해 일부 사용자의 악의적 이용 행태까지 거르지 않고 습득한 탓에 이루다가 차별 혐오 거르지 않고 습득한 탓에 이루다가 차별 혐오 발언까지 흉내낸다는 점이다 있습니다. 100억 건의 대화 내용을 학습시켜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케이스 우리가 사례 대 사례라 그러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런 대화를 한다라고 공부하는 거를 추상화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자동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닮으려면 사람의 이야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추상화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자동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해 전에 바둑 자동 프로그램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가 바로 엄청난 양의 사례를 마구마구 공부해서 바둑 둘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용, 악의적인 이용, 아주 악의, 나쁜 뜻, 악의는 나쁜 뜻을 가진 이용, 행태까지 그런 행동까지 걸러야 되는데 거르지 않고 습득한 탓에 이루다가 차별 혐오 발언까지 흉내내는 점이다 입니다. 또 이루다와의 대화를 성희롱적인 내용으로 유도하거나 일부러 끄는 거죠. 일부러 이끄는 게 유도고요. 성적 모욕을 하는 사용자들의 이거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행태가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이후 이 챗봇이 게이, 레즈비언, 장애인, 지하철 임산부 소형 좌석 등에게까지 이런 발언,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낸 게 드러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네.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사회적으로 뜨거워졌다. 특히 이 서비스 이용자의 85%가 10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문제가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10대는 무엇인가 꽂힌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많이
받고 또 또래 집단에서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죠.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 뭔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김종윤 스케트랩 대표는 지난 8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뭐가요? 이루다의 차별 혐오 발언이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는 대응을 해놓은 상태였다. 레즈비언이나 게이가 무엇인지 이루다가 스스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키워드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제외하지 않았다. 제외했다면 이루다가 이런 성소수자라든가 다른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문제가 될 소지, 문제가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정교한 대책 없이 꼼꼼한 대책 없이 그냥 제품을 내놨다는 얘기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무리 그렇죠. 사설에서는 아무리 대응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이미 문제가 커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미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소수자의 차별을 혐오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냥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죠. 사후 약방문 뭐 소잃고 위안간 고친다 이런 표현도 있죠. 죽은 다음에 약 가지고 방문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야죠. 미리미리 해야죠. 라는 그런 속담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가볼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일을 기회로 어떤 동기로 우리가 이번 참에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넓은 범위에 넓게 논의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가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죠.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른 반면 거기서 파생되는 따라 생기는 문제를 제어할 또 통제할 기술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느리다.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어떤 개별 업체가 이런 윤리 기준을 세울 수는 없겠죠. 이를 방치하면 내버려 두면 자칫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AI가 막 사람들 지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맞닥뜨릴 수 있다. 정부는 역시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야죠. 지난달 말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한 목적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네. 이 원칙들이 허울은 좋은이란 말은 네. 실속이 없는 겉모양, 실제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좋은 탁상공론이란 말은 다 있을게요.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탁상공론이라 그러고요. 이것이 말뿐인 이야기가 잠깐만요. 네, 다 있을게요. 말뿐인 이야기 하지도 않을 거면서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윤리 기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하시죠. 첫 번째는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실질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다는 AI가 갖고 있는 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용자의 85%가 10대인데 이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세 개 정도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네, 어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휘는 파란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고요. 발언은 말하는 것이고요. 불감증은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파문은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확산은 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무리, 사람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로 부정적이라고 했었죠. 일곱 번째, 파생이란 말은 거기에 따르는 이라는 뜻이고요. 여덟 번째, 제어한다, 통제한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관리한다, 통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 더디다는 좀 느리다 라는 뜻이고요. 열 번째, 방치하다,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11번째, 직면하다, 맞닥뜨리는 것이고요. 12번째, 허울은 실속이 없는 빈 껍데기였었고요. 13번째, 탁상공론은 실속이 없는 그냥 말뿐인 이야기가 탁상공론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지 않고 책상에서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가 탁상공론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으로 혐오 발언을 쏟아내서 문제가 된 챗봇 이루다와 AI 윤리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